버스 문이 치익하고 열리자 뜨거운 여름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은지는 작은 선풍기로 얼굴을 연달아 붙이며 내렸다. 감염된 아토피 피부는 햇빛에 민감해 붉게 올라와 있었고 땀이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다. 아, 여기 공기는 더 안 좋아. 은지는 이마를 찡그리며 작은 캐리어를 질질 끌었다. 정류장 그늘 아래 박철수 할아버지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서 있었다. 팔과 목에는 볕에 탄 흔적이 깊었고 셔츠는 땀에 조금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손녀를 향한 긴 걱정이 담겨 있었다. 왔나 은지야. 짧고 투박한 목소리였다. 은지는 슬쩍 눈만 마주치고 곧바로 외면했다. 응. 답은 짧고 태도는 차가웠다. 하지만 은지의 얼굴에는 짜증보다 더 큰 불안이 비치고 있었다. 시골길을 걷기 시작하자 매미 소리가 귀를 찔렀다. 공기는 후끈했고 논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흙냄새가 은지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었다. 와, 냄새 진짜 짜증나네. 여기 왜 이렇게 촌스러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늦춰 은지가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를 맞췄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는 햇빛에 말리는 고추와 마늘 냄새가 풍겼다. 은지는 더 심하게 인상을 썼다.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짜증나.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캐리어를 내려놓고 선풍기를 먼저 찾았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망설이며 땀 닦는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손녀가 혹시 덥지 않을까, 피부가 덧나지 않을까,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조용히 돌아섰다. 여름의 햇빛은 강렬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만큼 더 멀게 느껴졌다. 은지는 가려움 때문에 팔을 긁으며 선풍기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깥에서는 할아버지가 작은 선풍기라도 하나 더 들여놓으려고 창고 문을 열고 뒤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은지는 그 마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은지는 눈을 뜨기가 싫었다. 밤새 가려움 때문에 수십 번이나 뒤척였고 땀에 젖은 잠옷이 피부를 붙잡아 찌릿하게 아팠다.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만 보내고 있었다. 은지는 거칠게 팔을 긁으며 문을 열었다. 부엌에서는 할아버지가 쑥 물을 작은 냄비에 데우고 있었다. 은지야, 이거 한번 발라보자. 시원할 거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손수건을 들었다. 하지만 은지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할아버지, 그거 냄새 이상해. 저런 거 발라도 아무 효과 없다니까. 목소리는 예민했고 표정은 간절함보다 짜증이 먼저 앞섰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수건을 조심스레 놓았다. 그의 손등엔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약을 바르는 것보다 이게 더욱 효과가 있어, 은지야. 말끝이 끝나는 순간 은지는 차갑게 잘랐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는 틀딱이고 꼰대야. 아유, 정말 짜증나. 부엌의 뜨거운 공기와 은지의 말이 섞이며 분위기는 금방 무거워졌다. 할아버지는 은지를 위해 미리 손질해둔 따뜻한 밥을 꺼내 놓았지만 은지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다. 여긴 인터넷도 느리고 친구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은지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삼키듯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는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 갑자기 은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진짜 돌아가고 싶어, 할아버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금이 갔다.
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은지를 바라보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참아보자. 네 몸부터 나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은지는 이미 벽처럼 마음을 닫은 상태였다. 몰라요. 그냥 싫어요. 정말 싫어. 그 말은 부엌 안에 오래도록 울렸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매미가 미친 듯이 울어댔고 집안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더 멀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등을 돌려 또 다른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둔하고 느렸지만 어떻게든 손녀를 낫게 하려는 필사적 노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은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엔 아직 너무 상처받아 있었고 너무 어렸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오해가 큰 벽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조용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밤이 내려앉자 여름 특유의 뜨거운 공기는 서서히 식어갔지만 은지의 방 안은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가려움 때문에 몇 번이고 뒤척이던 은지는 결국 휴대폰을 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진짜 놀랐잖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야 돼. 너무 보고 싶어. 화면 속에 친구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밝은 방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은지는 너무 부러웠다. 여기는 진짜 답답해. 친구도 없고 냄새도 고약하고 나 돌아가고 싶어. 말하는 순간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릴 만큼 눈물이 차올랐다. 밖에서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음을 멈춰섰다. 은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손잡이를 잡은 채 쉽게 열지 못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다.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은 왜 없는 거야? 은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불을 껴안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왜 나만 여기 있어야 하는데? 가시처럼 박힌 말이 방 안에 고였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작은 주전자를 올리고 은지가 앓고 있는 아토피 피부 질환에 좋다는 감입차를 끓였다. 약한 불꽃 위에서 물이 끓는 동안 할아버지는 손을 가만히 모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겠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차가 다 끓자 할아버지는 작은 머그잔에 조심스레 따라 은지 방 앞으로 가져갔다. 문 밖에 서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은지야, 따뜻한 거 좀 마셔볼래?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다. 대신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문틈 사이로 퍼져나오던 은지의 흐느낌은 더 크게 들렸다. 할아버지가 멀어지자 은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더 크게 울었다.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은 왜 없는 거야? 하지만 문밖 바닥에는 은지를 위해 데워온 감입차가 천천히 김을 내고 있었다. 그 따뜻한 김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닿지 못한 만큼 더 아프게 흔들렸다. 부엌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여름 밤하늘 별빛 속으로 은지의 울음이 끝없이 퍼져나갔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마음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더 이상 집안에 있기가 답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습한 여름 공기는 벼랑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은지는 자전거를 끌고 흘길을 향해 나아갔다. 여기서는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아. 은지는 투덜거리며 페달을 힘껏 밟았다. 바람이 불어오자 가려움도 잠시 있는 듯 했다. 시골길은 생각보다 울퉁불퉁했고
은지는 익숙하지 않은 속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길가의 풀잎이 팔에 스치면 더 따끔거렸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볼까? 그렇게 산길 초입으로 들어서던 순간이었다. 자전거 앞바퀴가 작은 돌에 걸렸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쏟아졌다.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아야! 은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자세를 고치려는 찰나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혼자 다니지 말라 했잖아. 할아버지의 놀란 외침이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고 무릎과 팔꿈치를 확인한 뒤 표정이 굳었다. 이래서 혼자 다니지 말라 했잖아. 꾸중 같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은지를 번쩍 들어 올렸다. 작은 아이를 안듯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갔다. 은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거칠지만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내려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다, 크게 다칠 뻔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찬물을 식혀 은지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은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손의 굳은 살, 작은 떨림, 깊게 팬 주름들. 그 모든 것들이 은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은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옆을 바라보며 말했다. 좀 따갑다 하지만 금방 나을 거야. 은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은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곳이 답답하고 촌스럽기만 한 곳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걸. 산길 사고 이후 은지는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고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든든한 팔에 안겼던 기억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다. 그렇게 걱정하실 줄은 몰랐는데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은지는 방 안에서 책을 읽으려다 우연히 문틈 너머로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들었다.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고 무언가를 몰래 챙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호기심이 생긴 은지는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작은 마루 끝에서 무언가를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먼지 바른 작은 통, 약초 냄새가 섞인 부드러운 향기, 오래된 책 한 권. 그는 돋보기를 쓰고 책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은지는 숨을 죽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책 표지에는 피부 알레르기에 좋은 집약초 모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작은 메모장에 글씨를 적었다. 감입, 비파입, 탱자 껍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책에서 손가락을 떼고 바구니 속 약초를 하나하나 살폈다. 색이 바랜 것들, 새벽에 산에서 채취한 듯한 싱싱한 것들, 종류는 다양했다. 은지는 그동안 할아버지가 이 더운 날에 읍내에 있는 마트에 다녀오신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약초 준비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주전자를 확인하더니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약초를 넣었다. 끓어오르는 향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숲과 햇빛이 은은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거 조금이라도 낫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텐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은지는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듣고 있는 줄 몰랐던 듯 혼잣말처럼 말했다. 은지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방금 전까지 답답하다며 불평만 했던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다. 할아버지는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갑작스러운 울컥함에 눈가가 따뜻해졌다. 은지는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닫고 베개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마음 한쪽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은지는 느리게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 붙인 밴드가 살짝 땀에 젖는 느낌이 나서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제 사고 이후 할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부드러운 파동이 일었다. 할아버지는 마당 한복판에서 무엇인가를 손질하고 있었다. 큰 고무대야 안에는 갓 뜯어온 초록빛 잎과 나무 껍질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잠시 허리를 펴며 말했다. 이리 와봐라. 이거 피부에 좋은 거야.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은지는 오랜만에 조용히 다가가 대야 안을 들여다보았다. 푸른 잎사귀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이거 진짜 나한테 좋대요? 은지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어제와 달리 조금 더 부드러웠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린 나뭇잎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럼 산에서 가져온 거야. 할아버지가 너처럼 어렸을 때 나의 할아버지도 이 약초를 알려주셨어. 그는 물을 끓이기 위해 다시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그릇을 들고 따라갔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짧았지만 오래된 나무 결처럼 깊었다. 도와주고 싶으면 이거 씻어줄래?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도 옆에 섰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흐르자 그동안의 답답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잎을 씻고 물기를 털며 작업을 이어갔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은근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밖에서는 매미가 울어대고 뜨거운 여름 저녁 햇빛은 부엌 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만들었다. 은지는 손등에 묻은 물방울을 털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어제 고마웠어요. 그래 은지야.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목끝이 약간 떨리는 걸 은지는 놓치지 않았다. 은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이 여름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녁 해가 기울며 마당 전체에 금빛이 번져갔다. 은지는 우물가 옆 작은 평상에 앉아 발끝으로 흙바닥을 천천히 긁었다. 공기 속에는 약초물이 마르며 풍기는 은은한 향이 돌았다. 은지는 갑자기 무릎을 문질렀다. 어제보다 덜 가렵고 붓기가 조금 빠진 것을 느꼈다. 어제보다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다행이지 은지야. 부엌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은지는 갑자기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다. 평상 옆에 놓인 바구니를 열어 말린 감잎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해봐도 돼요? 처음으로 은지가 먼저 말한 제안이었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물은 내가 준비하마. 그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은지는 약초를 작은 냄비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찬물이 천천히 끓어오르자
부엌 안이 부드러운 향으로 가득 찼다. 은지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답답하지도 냄새가 고약하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은지에게 머그잔을 건네며 말했다. 은지야, 잘했다. 단 세 마디였지만 은지의 가슴은 따뜻하게 물들었다. 처음으로 시골의 저녁이 따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을 품어주는 곳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은지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피부색도 좋아지고 가려움도 줄어들자 은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웃었다. 와. 진짜 좋아졌다, 그 말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함께 섞여 있었다. 서울에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조금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아침부터 마당을 서성거리며 은지의 짐을 챙기거나 괜히 우물가에 다녀오는 등 불안해 보였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은지는 마당 한가운데 섰다. 파란 하늘 아래 바람이 감잎 냄새를 실어 나르며 부드럽게 스쳤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야 해요. 그래, 서울 가서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말끝이 떨리자 은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지금은 따뜻함만 전해졌다. 버스가 도착하자 먼지 바람이 일었다. 은지는 트렁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할아버지는 우물가 옆 언제나 앉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햇빛이 내려쬐어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지는 멈칫하다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음에 또 오너라.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지. 할아버지. 버스에 오른 은지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멀어지는 풍경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끝까지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버스가 산길 너머로 사라질 때 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이 여름은 단지 치료가 아닌 사랑을 배운 시간이었다고.